오케이. 그러면 100일 밤샘 잠복을 하던 폭력계 형사들. 서울은 딱 그 주거지 주차가 역주행할 수도 있어. 폭력배가 탄 차량이 나오는 주차장 출구를 막았습니다. 들어가. 잡힌 폭력배는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 중인 모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 형사들은 곧바로 점검을 압수를 위해 차량 수색을 시작합니다. 아니 목검. 운전석에서 목금이 발견되고 트렁크를 열자 또 다른 흉기들이 하나둘 쏟아집니다. 야구방망이, 보기에도 섬찟한 손도끼, 조그만 가방에서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얘들이 얘기하는 이 야구 선수가 들고 다니면은 이게 홈런 치는 이 적인데 이게 깡패들이 들고 다니면 이게 연장이라 그러는 거겠죠. 연장. 이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이게 그 손도끼입니다. 이게. 와, 두 개만 더 나오면 되네.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 잠바 속에 이렇게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다들 맥주 팔고 그러는데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형사들은 조직 폭력배에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고문 검거에 들어갑니다. 지상에 차를 안 대놨으면 지하에 있으면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 그 우리 잠복을 위해서 쉬운 거지. 여기 있네. 하하. 그렇지. 그 경비원들한테도 우리가 여기 잠복했나. 차량 확인 후 잠복하기를 4시간. 등급 참사한다. 내려, 좀 내려. 네? 좀 내려. 좀 내려. 좀 내려. 항상 왜 그러냐고요? 내려. 긴급 체포한다. 폭력에 뭉쳐들어가는 법률 위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예.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차량 수색에서는 조직 자금으로 보이는 현금이 다량 발견됩니다. 누구 주려고 했죠? 누구 주려고? 아, 처음은 깡패 주려고? 지난밤 이 같은 조직 폭력배를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원은 모두 22개조 50여 명입니다. 최근 조직 폭력배들은 정부의 민생사범 소탕령 이후 대부분 은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망타진하거나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 정보가 생기면 다 숨지. 하나를 따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 내사를 하게 되면 오래 해 걸라 내사를. 그래가지고 자기들 내사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일행 중에 하나를 따기라도 하면 도망가지. 조직원 검거와 함께 폭력 조직의 자금원으로 보이는 유흥업소 단속이 이어집니다. 혹시 강제로 뺏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지, 또 아니면 그 집 주인이 깡패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지. 이번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강력반 형사 40여 명의 의경 1개 중대. 이동부터가 바로 작전입니다. 네 수사 기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다란 말이야. 그 여자를 안심시키고 그 여자는 불구속할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추월해서 가란 말이야. 버스를 타고 이동한 형사들에게 작전 시간은 밤 11시에 맞춰집니다. 경찰이 급습한 곳은 영등포의 율락가. 60여 곳의 전체 율락가 가운데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11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는 조직원을 검거하고 여기. 피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율락녀의 신병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각종 장부와 카드 단말기 등을 압수합니다. 이 조폭 그동안 일상 통상 검거에서 구속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통상 그런 방법으로는 조폭에 대한 그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금원을 찾아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단속을 한 겁니다. 이번 조폭 검거 작전을 통해 검거된 폭력배는 두목을 포함해 모두 52명.
조기 축구회를 핑계로 수시로 모임을 가졌고 명절이면 회식을 하고 떡값을 나눠주는 등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사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오가다 볼 수도 있고 또 소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식사라도 하고 소주라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들은 노사 문제에까지 개입해 해결사 역할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장을 하던 노조위원장은 복싱을 당해가지고 입원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노조 활동을 못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노조 사무실을 임의로 봉쇄를 하고. 비슷한 시기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자해공갈 범죄를 일삼아온 조직성 폭력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년여의 추적 끝에 용의자들 검거를 위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거 천사동시 사시는 거 알고 있는거요? 네. 혹시 촬영 번호 같은 거 있어요? 다른 분들 이런 거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검거 대상자는 모두 60여 명. 관련 서류만 한 뭉칩니다. 이런 거 조폭처럼 생겼잖아. 구속 대상자고. 오전에 시작한 소재 파악은 밤 12시가 가까워져서야 일단 마무리되고 다음 날 새벽 4시. 평택에서 먼저 따고 그러면서 이제 금천구에 있는 두목을 먼저 딴 다음에 그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두목을 딴 다음에 바로 이제 따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검거가 시작됩니다. 하루 사이 검거한 폭력배들만 모두 30여 명. 멍들게 만들어 주먹으로 쳐가지고 멍들게 하거나 등을 잡고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그 전에 쳤던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협박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도 이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양쪽에 문신도 있고 사실상 이제 보면은 대만 알거든요. 머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깍두기 형태의 이제 머리를 띠고 있고 말투도 그렇고 아예 손에 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얼마까지 내달라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 거죠. 한 조직 폭력배 두목의 출소일. 경사들이 비디오 촬영까지 하고 있지만 보란듯이 조직원들이 큰절을 올립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됐던 조폭들이 출소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머로는 408개파의 폭력 조직이 산재해 있고 11,000여 명이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그맣게 한 20-30명 단위로 소규모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는 반면에 서울의 모파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권을 전체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행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폭력배들은 연예사업과 사채업 그리고 건설업 등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진출해 합법을 가장한 폭력과 각종 갈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조폭이 위에 상층부에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신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는 일본 야쿠자와 결연식을 맺는 등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어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권, 필리핀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은 전부 조폭들이 권총이나 총기를 전부 휴대합니다. 휴대하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공공연히 쓰지를 못하는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조폭들의 손에 이게 총기가 들어가면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조폭 수사는 여느 사건에 비해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를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저 신체 위해를 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제가 미리 그 안에 정보는 있었으니까 그 사실 제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들한테 미리 퍼뜨렸죠. 만약에 내 가족을 건드리면 너네들 가만 안 내준다. 물론 회유도 있었습니다. 돈을 먼저 5천만 원을 넘겨줄 테니까 사건 서류를 다 무마한 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 잔금 5천만 원 주겠다. 그래서 1억을 준다 그랬었죠. 뭐라 그랬어요? 솔직히요? 잠깐 한 1분은 고민됐죠. 거부했죠. 특히 형사정책연구원의 조폭 관련 논문을 보고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까지 연구하는 등 진흥화되어가는 폭력 조직의 추세를 따라잡는 것도 힘겨운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권력과 폭력의 유착이 있지 않나 하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일부 단속기관이나 권력층에 보이지 않는 폭력배 비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는 또 가져보면 좋잖아요. 보고 갔다 오면 며칠 있으면 나와요. 것도 아니지 뭐 벌금 내고 나왔지 뭐 이런 식이니까 장사를 좀 그 안에서 몇 년이라도 해본 사람들이면 그런 피해를 당해도 다음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고소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확고한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 검찰이 다시 한번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조직원 구석으로 와해된 조폭이 또다시 재건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조직 운영 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몰수, 추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조폭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도 조폭은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외국처럼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이벤트성 단속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과 국민 모두의 참여 속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일상의 치안 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